국세청이 오늘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은 95만 명에 육박하고 세액은 5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배 넘게 늘었는데요. 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 등이 작용한 가운데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이 종부세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대상과 세액 모두 크게 늘어났는데 먼저 그 원인부터 짚어주시죠. 우선 종부세 대상자가 이렇게 늘는 것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면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속적으로 5%씩 올라서 금년도에 9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율을 낮춰도 안 될 판에 오히려 세율을 또 높였죠. 네. 그래서 이번에 부과되는 게 전체가 94만 7천 명이나 됩니다. 그 법인이 6.2만 명인데 6만 2천 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대상자가 너무 많이 늘어서 세수도 지난해 1조 8천억에서 금년에는 이제 걷게 되면 5조 7천억이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1주택자의 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집값도 무섭게 올라서요. 실제 시장에서 1주택자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9억에서 11억으로 올린 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 정부 들어와서 2017년도 5월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보면은요. 서울이 그 한국부동산원의 발표 자료를 제가 시기를 분석하고 있는데 119.72%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4년 동안에 2배가 넘은 거죠. 네. 그런데 그 고가주택의 기준을 9억에서 3억만 올렸어요. 11억으로. 그러다 네. 보니까 대상자가 늘어난 거거든요. 오늘 그 고지가 되면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게 중개사무소도 마찬가지고요. 또 강남의 일부 사람들은 저에게도 전화가 오는데 네. 세금 폭탄 아닌가.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나온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세액 부담만 늘어났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네. 정부에서는 1주택자의 절대적 세부담이 크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세율 자체가 올랐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0.5에서 0.6으로 올랐거든요. 2주택 이하는 0.1%가 올랐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강남 지역이나 또는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KB 부동산 시세를 봐도 지금 12억이 넘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상 아파트들은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것은 50만 원 나오던 게 100만 원 나오거나 또 25만 원 나오던 게 50만 원 나와도 굉장히 크게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주요 지역은 거의 그 85제곱미터가 3.3제곱미터당 25억, 30억씩 가다 보니까 이거는 거의 돈 1,0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재산세도 나오는데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까지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이 다주택자들이 세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고요. 우선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가 너무 무거워서 팔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종합부동산세가 중과세가 돼서 2주택 이상 되면은 거의 2배 정도 나오고요. 3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2.5배 정도 나옵니다. 예전에 1,000만 원 나왔다면 2,000에서 2,500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진퇴양난이라고 봐야죠. 이번에 정부가 그 양도세도 물론이지만 종합부동산세도 다주택자 중심으로 이렇게 중과세 매기기 시작했거든요. 네. 지금 표에도 나오지만은 2주택자가 2020년도에 864만 원 나오던 것이 네. 무료 인상률이 360% 올라서 3,120만 원 나왔잖아요. 이거는 사실 월급쟁이나 또는 이 자영업자 입장에서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진 겁니다. 네, 이렇게 종부세가 크다 보니까 오히려 증여로 돌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 네. 종부세보다 증여세를 내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지금 증여세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작년에도 높았고요. 제일 높았던 것이 이제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증여 건수가 14,000건이 넘었습니다. 이걸 왜 그런가 하면은 양도세가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짜리일 때 지방세를 포함해서 1가구 2주택은 71.5%고요. 3주택은 82.5%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증여세는 구간별로 그렇게 안 되고 최고 세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여가 더 훨씬 세율이 낮다 보니까 네. 증여로 많이 놀린 겁니다. 또 매각을 하게 되면은 뭐 세금을 또 다 낸다고 생각해서 이 그 1가구 2주택, 3주택자의 다주택자들은 증여를 택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부세를 바라보는 여야 정치권과 여론의 시각도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부자세다, 아니다, 이 세금 폭탄이다 이런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선 여당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국토 보유세라는 걸 신설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해서 지금 실효 세율이 재산세가 0.1에서 0.4%입니다. 이것을 평균 0.17%인데 1%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한 6%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거둔 돈을 가지고 국민 기본소득으로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세율은 점점 강화할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제 그 윤석열 후보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폐지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다주택자들도 일시적으로 그 양도세도 낮추면서 종부세도 낮춰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하겠다. 전혀 다른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아마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이 세율과 관련된 게 아마 분기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 세금 올린 것을 세입자들에게 전가를 해서 오히려 월세가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조세 전가는 뭐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 5억인데 네. 1억을 올리고 싶으면 그 1억 올린 돈은 전세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당장 1억을 쓸 필요가 없다든지 또 이렇게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그 1억 또는 그 올라가는 것만큼 월세로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사실 이 아까 증여세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종부세를 올린 것은 이 다주택자가 매물을 좀 팔기 위함인데 사실 이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현재 매물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난 10월 26일 날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대출을 규제했습니다. 네. 매물은 좀 늘어나는 편인데 거래 건수는 거의 반토막 났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은 자기 자본으로 모두 지불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일부는 전세를 끼거나 또는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면서 이 주택을 구매하지 할 수 없게 되면서 금액이 이제 하향 정세로 가고 있는데 정부가 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얘기했는데 하락은 아니고요. 네.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은요. 지난주에 하락률이 상승률이 0.15%였어요. 그 전주가 0.16%였습니다. 그러니까 0.01%씩 내려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이 대출 규제 말고도 비수기철입니다. 지금 11월, 12월이.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매수세가 뜸하게 대기 수요로 남은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데다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거 아닌가. 정상 거래가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네. 이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지역은 아직도 상승세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올해 종부세가 시작에 불과하다. 내년에는 더 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네, 내년에는 아마도 이 종합부동산세가 다주택자에게는 상당히 무거운 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1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내년에 100%가 됩니다. 5%가 또 오르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또 이 부동산 지가도 또 현실화가 또 가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에는 이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어깨가 더 무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집값이 잡혀야 한다, 하락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